설을 잘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하기가 어려워서. 추석하고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올 추석은 백신 접종도 많을 거고, 지금보다는 낫겠죠. 쉬는 동안 제가 주식시장을 한동안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느낌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명절 명절 들어가기 전까지 중국은 굉장히 셌고요. 긴축 얘기 때문에 가장 뭔가 흔들림을 야기했었는데 그 중국이 훨씬 더 지금 세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셌다가 그러니까 쉬어가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미국 지수도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 조종 때문에 이슈됐던 건 다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테슬라네. 그 비트코인 때문에 처음 비트코인 조종으로 약간 조종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다가 긴축 얘기가 나왔고, 게임스타 얘기도 나왔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 얘기가 다 사라지고 긴축 얘기가 나왔던 중국은 오히려 셉니다. 그러니까 그 조종의 빌미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랫방향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버티거나 올라가는 방향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 정책이 지금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잠깐 주식 얘기를 하고 가면,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언택 관련된 미국의 주식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 중에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글이 작년 9월 초에 딱 정점을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가 친 다음에 좀 쉬는 것 같더니 4차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죠. 그런 테슬라가 여기서 튀었던 이유는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탄력을 받고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방향성을 잃고 있는데, 전 테슬라 주식이 가장 지금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남아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 요 두 가지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들은 사실 박스권 상황에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건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주도주들이 주도권을 잃고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전환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도주에 대규모로 편입되어 있는 분들, 주식이, 혹은 주도주를 못 들어가서 뒤늦게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비중이 큰 분들은 포지션을 약간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쪽으로 섹터를 넓혀서. 그 다음에 추가로 신규로 매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게 머리를 들고 빠른 속도로 달려 올라갈 때 매집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추세의 꼭지점이어서 한동안 박스권에 걸쳐 있거나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 전기차하고 반도체 관련된 거 뽑아놨습니다. 테슬라 올라간 것처럼 이게 이제 이게 캔들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현대차, 이게 LG와 검은색, 빨간 게 삼성전자, 그 밑에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테슬라 올라간 거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역시 얘도 튀어서 올라갔죠. 테슬라 애플카 이슈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긴 했지만 일단 테슬라와 비슷한 패턴이 현대차가 올라갔죠. 현대차가.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은데, 직전 8월 달에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가 멈췄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튀어서 성과가 좋긴 한데, 이거 역시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고민하셔야 될 게, 뭐 그린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계속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서 그것만큼 끌고 당겨서 올라왔는데, 향후에 그런 기대치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에 쌓여 있어야만 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쓸려 내려오고 있죠. 이게 12월 달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려 올라올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개인들이 끌어올렸죠.
그런데 한 가지 이거를 참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그게 이제 TSMC, 마이크론, AMD, 엔비디아라고 하는 주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차트인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제 1월 27일 날이 저점을 찍고 그 근방에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인데, 삼성전자가 뭐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니까 약간 아니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까지 쓸려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 국내 주식 중에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들이 이게 나중에 필라델피아 올라가는 움직임처럼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회가 계속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쪽의 움직임을 잘 유심히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자들 동향을 보면 외국인 7,500원을 샀는데, 마지막 거래일 날 추석 구정 전에 이게 1월 8일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도도 상대적으로 약간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조정 국면에서 상승 국면을 전환된 것과 맞물려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연기금을 계속 보면, 제가 연기금 얘기 드렸죠.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계속 매도를 치고 있고, 이제서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 얘기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머니투데이 여러 곳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연기금 관련해서 매도 폭탄이 상승장에 발목을 잡고 연기금이 30조 남았다고 얘기가 나왔죠. 여기 이제 2월 13일자 김명상 기자께서 올리신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11월 말 현재 19.6%인데 2020년 목표가 17.3이니까 21년은 16.8이에요. 굉장히 포지션이 높죠. 그리고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목표가 2025년이 15%니까 결과적으로 연기금이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좀 생각해 보시면 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이 포지션이 이게 평가액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액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주식은 올라가고 국내 주식이 내려가게 되면 포지션이 빠른 속도로 줄겠죠. 국내 주식이. 그러면 매도 물량에서 무조건 매도만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뭐 S&P 500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개걸음을 치거나 아래로 약간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포지션은 내려가고 우리나라는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얘는 이제 줄고 있고 얘는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포지션이 빠른 속도로 목표치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외국장과 이탈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연기금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장의 움직임에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걸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뭐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게 그 NFIB, 그러니까 그 중소업자들의 심리 지수인데 이게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PMI 지수나, 그러니까 그 기업 PMI나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 지수, 이 기업들보다 큰 기업들이죠. 거기 보면 거기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나 이런 쪽 생각해 보면 뻔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안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얘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미시건 대학 발표 중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나서,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빼고 나서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소자영업자나 이런 쪽 그리고 개인들이 심리가 안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정 수준 내려와서 예전에 한 70만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측면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평균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게나 중소 상인들 이런 쪽은 굉장히 안 좋다고 느끼는 거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1조 9천억 달러가 결국은 또 시장에다가 주식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이 성과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밀어 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머니투데이 기사고 뉴욕의 임동욱 특파원께서 그러니까 2월 13일자 기사로 나왔는데 이 청문회차 경기부양책이 금융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 차트를 보면 계속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 올라가는 속도를 일정 수준 커버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계속 매집하는 거예요. 연준에서 이제 매달 800억 달러의 10년, 그러니까 국채는 매년 80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관련된 채권은 매년이래. 매달 400억 달러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확대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추세를 보면 이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짜리 명목하고 실질 금리의 차인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리고 이미 이 코로나 팬데믹 발생한 훨씬 이전에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근데 과거에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보면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죠. 그 뒤에 올라갈 때도 역시 탄력을 받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쯤에 한번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타겟 2%를 넘은 적이 있었지만 번행기는 올린 적이 없어요. 이것도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연준에서. 절대 올릴 생각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매집에 대한 속도, 그러니까 한 1200억 달러를 매집하는 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주 먼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양적 완화, 통화의 양적 완화에 대한 모멘텀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약간 반대로 물러나는 그런 패턴이 보이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거죠. 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할 때. 그래서 중국의 경기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뉴시스 기사인데 2월 12일자 기사고, 잘 보시면 금리를 올려야 집값이 잡힌다라고 학계에 있다는 경고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국토연구원, 국회 예정처, KDI 한 목소리 다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블의 위험 단계라는 얘기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 이것을 어디서 건드릴 거냐에 대한 논점이 있는 거죠. 이주열 총재께서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야, 내 임기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박봉에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유동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부동산에 버블이 끼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버블이 논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예전에 연구 보고서를 보여드렸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집값이 안 올랐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버블 영향이 굉장히 많았던 몇 군데 도시가 2군데가 3군데가 잡혔던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게만 둘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올해 안에 중앙은행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 금리를 더 먼저 올렸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2015년도에 올렸지만 저희 나라는 그 이전에 2010년도 언제부턴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섰다가 2011년도 8월 달에 글로벌 위기 때, 그때 글로벌 위기가 아니고 남유럽 금융위기하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채권 신용등급 강등, 그 사태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받은 뒤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금리를 내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금리를 올리는 역유동성 장세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머릿속에 항상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오래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금리를 미리 올리기 전에 이렇게 어떤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시그널의 요소가 다 사라지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다시 올라가면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 이걸 물으신 분이 있거든요. 내년까지인가 내후년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갈 건가요? 라고 물으신 분이 있는데 그 정답은 통상적인 가능성으로는 예스입니다. 오케이예요. 근데 중간에 걸림돌이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긴축에 대한 시그널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붕괴될 가능성보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정 없이. 그게 가장 항상 걸리는 거예요. 조정 없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게 경제가 뒷받침을 못 해주면 지금도 계속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세게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안하고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고 그거는 포트폴리오 배분해서 그 현금과 주식 포지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언택과 관련된 것들이 쉬고 있는 이런 것들과 같이 믹싱해서 생각해 보면 한쪽에만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는 게 아니고 나눠져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주식의 포지션과 굉장히 빨리 달려간 주식의 포지션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뭔가 그린 에너지 쪽 이 대표적이겠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거라고 나오는 그런 주식들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들의 섹터의 영역들이 일부 같이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서 현금 포지션과 여러 가지 고루 배합된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면 이 차트죠. 차트를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말도 안 되는 주식시장입니다. 차트만 봐도 여기에 경제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얹히면 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패턴의 움직임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가 수축되면 모든 산업들이 전부 다 쓸려 내려갔는데 이때는 모든 산업이 다 쓸려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언택 관련된 주식들은 쓸려 내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개미의 광기 그러니까 개미가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광기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이런 상황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쪽 투자 시장 쪽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익이 나니까 시장에 넘어간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화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뜨거웠던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던 게 빠르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면서 투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